안녕하십니까. ST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찌양 관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실들이 저희 ST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사실임이 하나씩 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과 언론들이 말했던 사실, 그리고 찌양이 말했던 고백, 여러분들은 지금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들이, 언론에서 들은 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진실이겠거니 이렇게 믿으면 거짓이 진실로 뒤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이 찌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거 사람 매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의심. 네.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나. 제가 그렇게 몰려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 사람이 하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을 해도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정상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증상이 무엇인지를. 그랬더니 사이코패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찌양이 심리적인 상태가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찌양의 일대기를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고생 때 땡땡이 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안 나오는 거는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의뢰하는 거 있죠. 학폭. 네. 그리고 조건 만남 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거는 밝혀질 수는 쉽진 않죠. 네. 밝혀지기가. 왜냐하면 조건 만남 한다는 자체가 그 남성 자체도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담배 술도 기본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 대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평생교육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기는요, 돈만 내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원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내면 누구든지 가서 학원처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가 대학교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간 것을 자기는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뭐 밤업소 갔을 때도 대학생이라고 했겠죠. 네. 서강대 대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그런 조작을 하면서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싹수가 놀한 거죠. 그런 상황으로 잘한 겁니다. 그거를,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조건 만남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학생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어디를 가게 됐냐? 밤업소를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밤업소 들어가면서도 대학생이라고 흉내내서 들어갔고 아마 밤업소 사장님도 대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예. 평생 보육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대학생이겠지 생각했죠. 왜냐면 밤업소에서 그런 거 뭐 졸업증 따집니까?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나요? 그냥 대학생이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현 씨를 전 남친이죠. 만났는데 이동현 씨도 대학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대학생이 밤업소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찌양을 불쌍하게 정말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찌양을 그러니까 이런 동정심을 얻는 게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이동현 씨한테 동정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현 씨는 불쌍해가지고 찌양을 밤업소에서 구하자. 그러니까 손님으로 만난 거죠. 이것도 제가 뭐 예상한 건데 저는 정말 이게 사실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아마 그러겠지라고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찌양이 먼저 밤업소에서 일을 했고 그렇게 일하던 찌양을 나중에 이동현 씨가 손님으로 그 업소에 들어가면서 손님과 업소의 관계로 만난 거였죠. 그리고서 제가 예상했듯이 이것도 역시 찌양 말은 뭐냐면요. 유튜브를 자기가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제안했다고 그랬어요. 이동현 씨한테, 전 남친한테. 돈을 어떻게 벌어줄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동현 씨가 갈치남이라고 지금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로 지어놓은 거예요.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찌양 채널 유튜브를 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이동현 씨예요. 찌양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동현 씨는 찌양이 불쌍해서 찌양을 밤업소에서 구해내려고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서 찌양을 그리고 그냥 하자 그러면 했겠어요? 안 했겠죠? 돈을 준다고 했겠죠? 근데 유튜브 바로 하면 바로 돈 버나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동현 씨가 돈을 벌어서 유튜브 채널이 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했던 겁니다. 월급 주면서. 그리고 저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찌양이 불만을 가졌던 이유, 이동현 씨하고 싸웠던 이유, 이제 찌양 채널이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7대3 이건 제가 댓글 싸움을 하면서 찌양이 밝혔던 내용입니다. 7대3이라는 내용은 저도 몰랐고 누가 알겠어요. 거기 자기가 댓글로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찌양이구라는 걸 알아냈죠. 왜냐면 다른 내용을 다 들어보면 찌양이에요, 찌양. 7대3이라는 건 뭐냐면 이동현 씨가 회사 대표니까 7, 찌양이 3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를 먹는 거죠. 그러면 30%라는 게 적은 겁니까? 적은 거 아닙니다. 엄청 큰 거죠. 직원한테 누가 30%를 줍니까? 이동현 씨가 착하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이동현 씨의 목적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찌양을 그 밤업소에서 구해서 다른 일을 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동현 씨는 그걸 해서 큰 돈 벌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찌양이 밤업소를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자기가 구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면서 그냥 이거라도 찍으면서 밤업소 가지 말라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자기가 돈을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입문도 이동현 씨 권유를 한 거고요. 유튜버가 된 것도 바로 이동현 씨가 한 거죠. 근데 찌양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뭘로 돈 벌어줄 거냐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정말 가증스럽기가 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알려지고 했는데 그게요, 이게 이동현 씨가 제가 봤을 땐 일방적으로 좋아한 겁니다. 찌양에게 남자는요, 조건 만남을 했기 때문에 남자는 이용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동현 씨가 좋아하고 찌양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대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이동현 씨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죽기 전까지도 대학생, 불쌍한 여대생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기였죠. 아무튼 그래서 7대3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찌양 채널이 돈을 못 벌고 할 때는 이동현 씨가 그걸 다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찌양 채널 돈을 버니까 3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동현 씨가 그걸 아이디어를 내고 그동안 돈 못 벌 동안 열심히 지원하고 이런 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이동현 씨를 몰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자, 영상 찍을 때 가짜로 이렇게 맞은 자국 있죠. 네. 팔 쪽에 이렇게 이제 가짜로 맞은 자국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남이라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동현 씨의 내용을 보면서 찌양 말 들었을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도 그런 걸 갖고 봤을 때는 존경심이라는 말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처음과 끝의 내용을 제가 지금 알았을 때는 이동현 씨 거기다가 분이라는 말까지, 이동현 씨라는 분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존경심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폭력남이다? 제가 볼 땐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나가 밝혀졌죠. 찌양이 자기가 고백한 것 중에 이동현 씨가 때려가지고 강압해가지고 감옥서 갔다. 이게 거짓이란 건 밝혀졌습니다.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자, 이게 하나가 밝혀진 건데 나머지는 진실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거짓말하는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찌양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것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도 자기가 한 거다. 그때부터 돈을 갈취당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머지 얘기한 게 다 진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설마 다 거짓말 했을까? 그 중에 한두 개는 진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가 거짓말일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밤업소에서 일한 거는 감추고 싶었다. 근데 이건 진실입니다. 그건 확실히 진실이겠죠. 밤업소에서 일한 거 창피하겠죠. 창피한 건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하다가 7대3이 적다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가짜 영상 이렇게 자기 폭행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동현 씨를 폭행남으로 만들어가지고 찌양 채널에서 제거하고 7위를 먹는 이동현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7위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동현 씨 때문에 찌양 채널을 했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마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제가 이런 심리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지? 감사함을 모를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제가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고소를 했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동현 씨가 정말 똑똑한 사람, 멍청하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안 나가려면 안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축출되었을까? 그냥
쯔양이 불쌍해서 어차피 이 채널을 만든 거고 쯔양을 도와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물러나 줄게 라는 의미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고소 당했을 때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유서에서 하는 말은 쯔양의 행복을 빈다라는 말을 남기고 서로 우리 가족하고 유족하고 싸우지 말았으면 쯔양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인성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폭행남이라고요? 언론 큰일 났습니다. 네? 그거가 쯔양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실처럼 얘기했어요. 그냥 그 쯔양의 주장과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올리면서 그냥 폭행남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경민 씨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경민 씨 이제 쯔양 채널은 문 닫을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쯔양을 고소하셔서 일단 사자의 명예훼손 죄를 유죄를 받으시고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언론사들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다 소송하셔서 보상금 받으십시오. 돈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쯔양에 붙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더 벌어봐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경민 씨가 하나 더 알아되셔야 되는 건 쯔양이라는 사람은 이경민 씨도 나중에 공격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쯔양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각계 봐. 지금은 공격 대상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공격 대상에서 지금 이미 이동현 씨가 공격 대상이 돼서 이미 축출됐잖아요. 결국 자살까지 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아서 또 공격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쯔양이 고백을 했죠. 이동현 씨가 악마다. 폭행남이었다. 매일 맞고 살았다. 매일 맞고 살았다. 이 말을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찍은 영상 보면은요. 제가 사실 이건 폭행남이라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남자한테 맞으면요. 방송 이런 거 하는 거 매일 맞는다면 방송하는 거 불가능해요. 아파서 누워요. 바로 병원 가든지. 무슨 방송을 합니까? 그리고 걷는 거부터가 아파가지고 힘들게 걸어야죠. 근데 방송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동훈 씨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쯔양은 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게 레카입니다. 그리고 레카들이 자구를 협박하게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만든 겁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더 큰 희생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협박해주는 더 나쁜 사람들. 그래서 언론의 중심으로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제혁한테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전 이동현 씨의 변호사가 쯔양을 만나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쯔양이 이용하려고 거기서 돈을 주고 그거를 구제혁한테 흘려달라 이런 얘기를 얼핏 했을 수가 있어요. 이 전남친 변호사는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지만 왜 그걸 해달라고 하는지 전남친 변호사는 몰랐겠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다시 그러니까 전남친을 고소해서 결국 자살로 몰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자기 협박 대상이 됐다가 언론에 터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혁을 나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구제혁에다가 다 계획한 겁니다. 구제혁, 카라큘라, 전국진 다 몰아가지고 쌍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불쌍한 희생자가 되고 이게 알려지면서 쯔양 채널은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거죠. 더 일거삼득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는 희생자가 되고
자기 범죄는 감춰지고, 그리고 진짜 악마는 레카들 또 다른 악마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찌양의 거짓말을 제가 이제 모아 볼게요. 과연 이 거짓말이 이게 정상인지 한번 보세요. 중고생 때 학폭했다는 거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학폭했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했다 그랬죠? 정말 학폭을 안 했을까요? 저기요, 강제 전학을 당했거든요. 강제 정학을 당했다는 건 학폭일 때 당하는 겁니다. 그 외 다른 일 뭘로 당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학폭 의혹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게 있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만남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것도 부인했겠지만 사실이었겠죠. 네. 조건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네. 돈 벌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했던 여자가 네. 밤업소 가서 2차를 안 갔을까요? 네. 자기 집으로 안 갔다 그랬죠? 자, 이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를 확인하신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진실일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하나가 다 진실일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가짜 대학생. 평생 교육원 다니면서 대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여기저기 밤 업소 갈 때도 대학생이라고 하고, 손님들 만날 때도 저 여대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그러니까 동정심을 기본적으로 유발하는 걸 연기를 아주 타고났어요. 어릴 때부터. 방업소 일하면서부터도. 그렇게 해가지고 쯔양 채널이 큰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거짓말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 동정심을 유발하는 능력으로. 그게 엄청난 능력인가요? 그렇게 해서 천만 유튜버, 2천만 유튜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사기 아닙니까, 그거? 대중을, 응? 그렇게 해가지고 기부금 받고, 불쌍한 척하고,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 흉내내면서 방송소 일 하다가 이동현 씨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현 씨도 어떻게 보면 속았죠. 쯔양의 그 불쌍한 척 연기에. 그래서 나는 뭐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 못 가고 뭐 학비 벌려고 대학생 다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친처럼 꼬시었으니까 이동현 씨는 불쌍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밤일 그만두고 내가 돈 줄게, 유튜버나 찍어라.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동현 씨는 정말 마음적으로 그 유서에서부터도 드러나지만 유서 속에서도 쯔양의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막 쓰고 그러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유서 안에서도 그런 말은 안 쓰고 행복을 빈다 이 정도로만 한 거는 뭐냐면 거기서도 쯔양을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넓은 남자입니까? 너무 착해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런 나쁜 거짓말을 알아채고 그 쯔양의 실체를 알아채고 모가지를 비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저도 여자를 사귀었는데 이런 비슷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쯔양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지만 비슷합니다. 정말 그 여친을 만나면서 너무 저도 사랑을 줬고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을 했는데 저는 뭐 카드빚도 갚아주고요. 제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그 전 여친이 운영하던 곳이 있었어요. 업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일도 다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번 돈 다 거기다가 다 밀어 넣어주고 월세 내주고 이런 식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는 제가 허송세월을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동현 씨가 찌양하게 해준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씨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지. 아마 찌양은 이동현 씨한테는 정말 이동현 씨한테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느끼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사랑한다는 느낌을 안 줬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중들한테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동현 씨가 뭐 그 사랑에 속아서 한 건데 그런 거를 전혀 보지 않고 찌양의 말만 믿고 뭐 폭행남자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진짜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동현 씨의 마음을. 어떻게 그런다고 자살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살까지 올라갈 때 고소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다시 고소했을 때 저 같으면 그러다고 내가 죽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반항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너무 착한 사람이 이동현 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저와 정말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가슴이 찡해지고, 그리고 이동현 씨를 정말 개인적으로 알던 업소 사장님이라고 들었는데 그 남자분이셨어요. 그분은 빈소에서 개성 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진짜 좋은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저는 좋은 사람이고, 악마 같은 인간들한테는 저는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런 사람들은 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동현 씨는 너무 사람이 착해서 찌양이 본 실체를 못 알아보고 그냥 다 주고 가는 길을 택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동현 씨, 편히 쉬십시오. 자, 찌양의 실체를 보면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거짓말이에요. 90% 이상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작질도 학력 조작도 하죠. 뭐 대학생이라고. 그리고 댓글 조작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걸 전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이제 저희 STBC 뉴스 채널을 제가 만들지도 얼마 안 됐고, 원래 제가 예전에 이 잘못된 재판을 하는 그런 걸 보고서 아동 성폭행범 이정우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뭐 미국에서는 100년을 줄 정도로, 무기징역을 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범죄이거든요. 그런 거를 국내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2년인가 달랑 받았어요. 1년인가 1년 5개월인가 뭐 1년 6개월인가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게 이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재판을 비판하겠다는 의도로. 그랬다가 사실 오랫동안 영상은 안 올렸어요. 이 채널을 만들 때 무슨 돈 벌겠다는 그런 목적보다 제가 사실 법학과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재판관들한테, 판사들한테 뭔가 호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찌양 고백을 보면서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찌양의 말에 오류가 있는데 그거를 진실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밝혀야겠다 싶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찌양의 거짓말에 눈이 보여서 그래서 찌양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만 찍어야지 했는데 자꾸 드러나는 사실이 있어서 찍고 하다 보니까 찌양 영상을 좀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찌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거짓말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거짓말 할까? 근데 저는 진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판단해도, 아무리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해서 퍼즐을 맞춰봐도 그렇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아시죠? 찌양이 말한 사실들을 가지고 퍼즐을 조합을 해봐요. 그럼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데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거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게 진실이었을까? 찌양의 한 말을 가지고 진실을 맞춰본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누명시욱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동현 씨가 뒤집어 쓴 누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찌양은 이동현 씨를 조건 만남했을 때 이용했던 그런 남자들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동현 씨는 찌양을 불쌍한 여자, 그래서 밤업소에서 구출해서 유튜버를 찍도록 자기가 돈을 줘가면서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또 대박이 터져서 돈을 벌긴 했지만, 근데 돈을 버니까 찌양을 배신을 했죠. 자기를 밤업소에서 구해준 사람을. 그 찌양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찌양 채널을 뺏겠다, 7대3이라는 그런 것도 그건데, 찌양 채널이 누구 겁니까? 원래 이동현 씨가 자기가 해서 찌양을 그쪽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사장이죠. 근데 직원이 가짜 증거로 고소해가지고 이동현 씨를 찌양 채널에서 쫓아내고, 고소해서 그 받았던 수익금도 뺐고 결국 자살로 몰아버린 거죠. 이동현 씨가 얼마나 허무하긴 하겠어요. 자기가 찌양 채널 힘들 때 다 보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것 찌양 그 유튜브 하게끔까지 자기가 시작을 만들고 그랬던 건데, 결국 자기의 그 진짜 헌신적인 그런 내용들, 은혜에 대해서는 보답이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요, 제가 이제 댓글로 찌양이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낀 거지만, 찌양은 그 마음에 이동현 씨에 대한 이런 단 하나의 측은심, 불쌍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때리냐? 사랑하면서 돈을 그렇게 갈취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서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한 찌양,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언론들 그리고 대중들은 다 불쌍한 찌양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방송에서 이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고아원에 기부하고 아주 착한 천사의 얼굴을 알고 있는, 다 천사인 줄 알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연기의 달인입니다. 조건 만남하면서 저 불쌍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돈 더 받고, 밤수 할 때도
저 대학생인데 가난해서 이렇게 밤없어 일하고 있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팁 더 받고. 이런 게 전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찌양 채널도 불쌍해요. 이런 컨셉으로 가서 돈 번 거고, 지금은 대국민 상대로 불쌍해요. 찌양 댓글에 뭐라고 항상 쓰냐면요. 찌양 불쌍해요. 찌양님 불쌍해요. 이거를 찌양 관련된 거기 그래서 다 댓글 자기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찌양 불쌍해요. 찌양님 불쌍해요. 뭐 이렇게 계속 댓글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혁 씨 기사 나온 거에는 구제혁 씨 그건 좀 이따가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온라인상에 앞에서는 살살 웃고 불쌍한 척 연기하고 약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씩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찌양 승소라고 자기 홍보하는데 찌양을 써먹었다고 찌양이 다른 아이디로 찌양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변호사까지도 비판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본인인지 알면서 댓글 쓰는 거를 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전공은 법학이지만 하는 일은 이제 온라인 쪽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이렇게 보죠.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은 아니었지만 무슨 가짜 대학생이죠. 네?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 네? 이런 거 보이죠? 자, 그다음에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된다. 타인을 반복하죠. 찌양은 누구 공격이냐? 이동현 씨 공격하죠. 또 그다음에 무슨 자기 변호사까지 공격하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또 구제혁 공격하죠.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사이코패스 증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이건 증명된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해봐야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천사가 아니고요. 악마에 가까운 사이코패스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찌양과 댓글 전쟁,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영상 올린 중에 이제 그런 영상도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제 채널은요, 댓글이 거의 없어요. 제 댓글밖에 없었어요. 근데 찌양 이걸 올리면서 갑자기 댓글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두 개씩 올라올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은 댓글이 갑자기 여러 개의 아이디로 해서 동시에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봤더니 그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7대3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동현 씨가 7이고 찌양이 3이구나. 그 얘기예요. 이거 몰랐죠, 저는. 그래서 본인인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찌양이 댓글을 다는 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게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이 있거든요. 그 말 중에 꾸렁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꾸렁내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입냄새입니다, 입냄새. 근데 입냄새가 누구한테 날까요? 네, 나이 든 남자들한테 나겠죠. 여기서 증명되는 사실, 조건 만남. 네. 젊은 남자 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입냄새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꾸렁내는 보통 나이 든 남자들 이런 상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입냄새죠. 조건 만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입냄새. 밤업소에서 났다고요? 밤업소에서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밤업소는
글쎄요, 뭐 그렇게 입냄새 날 정도의 사람이 그런 술집을, 고급 술집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서도 찌양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댓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찌양의 특징은 했던 말을 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찌양으로 알아냐면, 애초에 제가 찌양 관련 뉴스에 제가 댓글 하나 달았어요. 그럼 그 댓글에 공격하는 댓글을 달잖아요.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올렸던, 저를 공격하던 그 글이 똑같이 이쪽에도 올라와 있는 걸 보고서, 아, 찌양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댓글을 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공격할 정도면 다른 사람도 공격하겠구나. 그래서 구제혁의 뉴스를 봤어요. 역시나 구제혁 씨 기사에도 찌양이 여러 개 아이디로 댓글 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찌양이 알 수 있는 건 무기징역하라고. 아니, 구제혁이 잘못한 건 알겠어요. 협박해서. 근데 그게 무기징역을 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편을 공격할 때요, 아주 몇백 배로 불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죄도 그렇고 그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과하게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찌양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기징역, 이런 말을 그 구제혁 뉴스에다가 사방팔방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꼭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찌양님 불쌍해요. 찌양님 불쌍해요. 네. 이렇게 유도해서 자기 채널에, 이건 돈 버는 목적입니다. 네. 자기 채널 와서 기부금 달라는 거고요. 무기징역. 네. 이런 식으로 댓글도 가짜로 해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하고 댓글 조작하고 학력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이 인생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이코패스를 논하게 된 것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찌양 사이코패스,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뭐 강하게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여자가. 하지만은 뒤에서는 남을 공격한다는 거, 몰래. 그리고 자기보다 낙한 사람한테는 또 앞에서 또 공격을 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동현 씨 사망 뒤에도 악담하는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잖아요. 무슨 자기를 맨날 때렸다는 둥, 맨날 어쩌다 한 번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맨날 때렸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제혁 카라큘라도 이제 뭐 아주 악마화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이동현 씨 전 변호사를 또 어떻게 사무실로 오게 해가지고 돈을 또 어떻게 줬더라고요. 뭐 협박해서 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꼬인 거예요. 이동현 씨 전 변호사가 이거 당한 겁니다. 이동현 씨 전 변호사도 잘 들으세요. 당신도 당한 거예요. 보세요. 찌양이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요? 그 잘 나가는 카라큘라, 구제혁, 이런 사람들도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변호사까지도 공격을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불쌍합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지금 이제 이동현 씨 변호사를 공격했는데, 차후에 또 누굴 공격할까요? 차후에는 이경민 씨도 공격 당할 겁니다. 이경민 씨,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찌양 채널에 어떻게 같이 껴가지고 돈이나 계속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찌양은 자기 주위에 한 명씩 각계격파로 공격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찌양 주위에 있는 분들은 언젠간 자기가 또 공격당해서 이동훈 씨처럼 악마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같이 일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빨리 자수하십시오. 잘못을 비시고 잘못한 부분들은 밝히고 자수를 하시는 게 정말 강명을 찾는 길입니다. 그 이경민 씨는 자기가 이미 녹취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잘못한 부분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대신에 그 죄는 큰 죄는 아닙니다. 죄는 죄죠. 죄는 죄인데 그거는 자기 죄는 밝히시더라도 더 중요한 죄, 찌양의 죄, 그리고 언론의 잘못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보상을 받으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양은 이런 식으로 주변 인물들을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심지어는 가세연에 있는 그 사회자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찌양에 대해서. 찌양 보도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보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찌양은 이거 보도했다고 자살할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살 쇼를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남에 대해서 이동현 씨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우는 연기하면서 동정표에서 얻어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자기 돈 버는 거, 찌양 채널 더 버는 거, 이거에 지금 빠져있는 애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정말 행동 자체가 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에 대한 공격성,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뭐 자신만 거짓말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남을 공격해서 피해를 준다는 게 그게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꼭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격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해서 불쌍한 척해서 기북을 받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찌양 채널은 폐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받아야죠.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자의 명예훼손, 이거는 이미 밝혀졌죠. 전 남친이 폭행해서 밤업소 갔다는 건 거짓말인 게 확실히 밝혀졌고요. 대신 자살 교사 방조죄,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제가 이제 다른 사건 예를 들지만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 씨는 조연수라는 사람이 밀어가지고 이제 윤모 씨가 이제 자살이라기보다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이은혜가 받았는데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범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치밀하게 범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찌양이 얘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좀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기획을 해서 사람을 골로 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죄를 못 밝히더라도 다른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사람이고, 밝힐 수 있다라면 죄를 꼭
밝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찌양 사건을 진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정말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괴기스럽고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설마 이런 거짓말을 할까. 근데 지금 하나씩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는 다들 제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100만 명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해도 저는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진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게 된 부분이죠. 자, 쯔양은 거짓말, 참. 이 거짓말이 문제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로 타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고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데 이용한다는 거. 이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찌양 채널로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대중 기만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을 언론에서 오히려 띄워주고 그 죄는 감싸주려고 보도도 안 합니다, 지금. 그리고 검찰은 뭐예요? 검찰은 왜 찌양은 조사도 안 합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이동현 씨. 이게 이은혜 씨의 계곡살인 사건도 사실은 무죄로 오인받았던 거예요. 결국은 밝혀졌지만. 그게 뭐냐면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사실 좀 죄인스러운 것은 저 자체가 사실은 폭력을 좀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 좀 노가다 뛰고 이렇게 험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남아 돌아서 과격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진짜 과거에 사람을 폭행하고 이랬지만 경찰서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소당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번 경찰서를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잡혔구나, 이제 감옥에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갔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 개인 회사를 저는 대표이사였어요. 명함을 딱 보여줬습니다. 대표이사 뭐 누구누구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죄를 값을 받는 줄 알았는데 훈방 조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풀려났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경찰은요, 돈 있고 힘 있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테 이 사람들 죄는 그냥 쉽게 훈방 조치하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죄값 뒤집어씌워가지고 죄값 받게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로는 진실이 안 드러나고 꼭 검찰, 그것도 또 유능한 검사님이 이러한 부분들은 밝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언론, 그리고 이 사법부까지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잠깐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또 설명드리면, 조작 부분이요. 조작은 보세요. 댓글 조작을 해서 이 댓글 조작은 두 가지로 씁니다.
남을 공격하는 목적이 있죠. 저를 공격할 때도 저희 채널에 와서 저를 공격했고요. 뭐 욕을 쓴다든지 뭐 이 사람 말은 거짓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찌양 불쌍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고 기부금 유도하고 사방팔방에다가 댓글을 쓰더라고요. 자기 찌양 관련된 거다가 찌양님 불쌍해요. 네. 그리고 찌양님 응원합니다. 이게 이런 걸 많이 보셨죠? 다 거의 다 찌양이 올린 걸 겁니다. 그리고 가짜 증거, 예를 들어서 이동현 씨 이제 고소해서 돈 뺐고 찌양 채널 뺐고 자살하게끔 그냥 압박하기 위해서 가짜 증거 만드는 거라고 같고요. 그런 가짜 증거로 해서 결국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상당히 무서운,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조작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동현 씨가 자살까지 갔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건 팩트입니다. 의도해서 했던 안 했던 간에 지금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조사해야죠. 이 타인 공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찌양의 특성에서. 그리고 누명 뒤집어씌우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그 공격이 100배 이상 상당히 과해요. 구제혁 그 잘못을, 재판을 무기징역 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동현 씨한테 누명 뒤집어 씌우는 거 보세요. 어떻게 찌양 채널을 시작하게 한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찌양 채널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자고 한 거고, 자기가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어떻게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합니까? 이동현 씨가 유튜브를 하자고 한 건데 자기가 하자고 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돈도 갈취했다고 하고, 갈취한 게 아니고 7대3이라고 자기가 밝혔어요. 근데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동현 씨를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편은 정말 악마화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그런 거짓말이니까. 이거 찌양에 대한 오해인데, 여러분들 1000만 유튜버, 와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 그 정도 능력이면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이동현 씨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동현 씨가 왜? 이동현 씨의 원래 목적은 유튜브에서 돈 벌겠다는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냥 찌양을 방법소에서 구해주자. 왜? 내 여친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찌양은 그 상황에서도 이동현 씨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동현 씨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찌양 그 유튜브 찍는 척 할 때 그냥 돈 열심히 갖다 줬겠죠. 월급이라면서. 7대3. 근데 거긴 3이 없죠. 그냥 처음에는 유튜브는 손실만 보잖아요. 그런 상황을 계속 밀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찌양 채널이 돈을 버니까 7대3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이동현 씨가 돈 벌어가지고 계속 투자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때 돼가지고는 나쁜 놈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채널 뺐고, 그 수익금도 다 뺐고, 결국 자살하도록 몰아붙인 이런 겁니다. 찌양 채널이 성공한 거는 이동현 씨가 그렇게 밀어줬고, 또 찌양 채널이 유튜브 이게 성공하려면요, 그 기본적인 어느 정도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온라인 쪽 사실 일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이동현 씨가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수완도 좋고. 이동현 씨가 아마 이 찌양 채널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해서 어떤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성공을 했었고, 물론 쯔양도 얼굴을 내밀었죠. 쯔양도 한 역할을 하긴 했겠지만 쯔양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고, 이동현 씨의 바탕이 없었으면 쯔양 채널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일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동현 씨가 상당히 중요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쯔양 채널이 성공한 게 쯔양 때문이다, 이거는 아닌 거고, 또 쯔양이 탈취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동현 씨를 자살시킴으로써 쯔양 채널의 성공이 다 내 것이다, 나의 이동현 씨의 도움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내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다라는 걸 또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한 거죠, 그 능력마저도. 그리고 결국 성공했죠, 탈취하는데. 목숨까지 탈취했으니까. 채널도 탈취하고. 참 악랄하죠.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오해를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몰아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실이 보이길래 설마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이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둘 둘씩 밝혀지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충격적이죠. 이 검찰에서는 사이코패스 검사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쯔양. 그리고 정말 밝히긴 힘들겠지만 뭐 사자의 명예에서는 밝혀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 밝히기 힘들겠지만 자살 교사 방조죄, 이 부분은 검찰에서 밝힐 수 있다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은 이경민 씨입니다. 유족이시잖아요. 네. 자기 가족 일이니까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STB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